bazothatha izwela bokwa bamhlophe baye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비 비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비 비코는 킹 윌리엄스타운 부근의 테일런에서 매튜 응징가야와 앨리스 응꾸조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초등학교는 킹 윌리엄스타운에서, 고등학교는 나탈 지역의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합니다. 비코는 성실한 학생이어서 당시 흑인들과 칼라인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나탈 대학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는 의대에서도 학생 리더로 활동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비코는 1968년 동료들과 함께 사우스 아프리카 스튜던트 오거나이제이션 SASO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SASO는 흑인과 유색인만의 학생 조직입니다. 이미 National Union of South African Students라는 조직이 존재했었지만 흑백이 섞여 있는 학생 조직이며 아파르테이드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되 행동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백인들의 시각이 존재하는 학생 조직의 저항운동은 그 한계점이 뚜렷했습니다. SASO는 흑인 학생들 안에 놓여있는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흑인 의식운동, 블랙 컨셔스니스 무브먼트의 시작점입니다. SASO는 빠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 강력한 정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생운동 이후에 흑인 공동체 프로그램을 조직해서 흑인 노동자 인권보호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치 활동으로 비코는 백인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흑인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블랙 리뷰라는 연간 전원을 발행하며 국가의 정치 동향을 분석함으로 그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입니다. 결국 1973년 비코는 킹 윌리엄스타운을 벗어나는 여행을 할 수 없게 됐고 아울러 흑인 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그는 3년 동안 무려 29번이나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그가 구금되어 있는 기간 그와 함께 활동했던 흑인 의식운동 동료들이 백인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사인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본 비코는 다른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케이프타운으로 떠나려 합니다. You shouldn't go to Cape Town. It's too dangerous. It's a dangerous country. 비코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험보다 흑인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백인 정권의 남아공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1977년 8월 18일 케이프타운에서 돌아오는 길 킹 윌리엄스타운 외곽에서 안타깝게도 비코는 백인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그 후 가혹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비코는 1977년 9월 11일 프레토리아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 도중 3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사망 원인을 단식에 의한 단순 쇼크사라고 했지만 그 후 그의 진짜 사인과 그가 생전에 기록했던 문건들이 도널드 우즈에 의해 출판되며 비록 짧은 생을 살았던 비코였지만 그로 시작된 흑인 의식운동은 지금도 흑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비코의 말들을 통해 흑인 의식운동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quote, I believe that South Africa is a country in which black and white shall live together. Those are your words.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I, and those gentlemen in the dock, believe that South Africa is a plural society with contributions to be made by all segments of the community. Are you familiar with the language in some of these documents the accused have discussed with black groups? Yes, since some of those documents were drawn up by me. The one noting with concern and disgust the naked terrorism of the government? That is correct.
You say naked terrorism. Do you honestly think that is a valid statement? Well, I think it is a far more valid statement than the charges against these men here. Really? Yes, really. I'm not talking about words. I'm talking about the violence in which people are baton charged by police, beaten up. I'm talking about police firing on unarmed people. I'm talking about the indirect violence you get through starvation in the townships. I'm talking about the hopelessness, the desolation of the transit camps. Now, I think that, all put together, that constitutes more terrorism than the words these men have spoken here, but they stand charged. And white society is not charged. 백인 정부는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것을 애써 감추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르테이트의 정책의 주역인 핸드릭 페브리트는 자신을 선택된 지도자로서 스스로 치켜 세우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끈질긴 의심 따위는 품지 않는다. 비코는 가해자인 정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1970년 9월 학생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전형적인 흑인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는 상냥한 조개 껍데기 노릇을 한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백인 권력 구조를 바라보며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감수한다. 그의 얼굴은 남의 눈길을 닿지 않는 화장실에 가면 심하게 이그러지고 백인 사회를 향한 무언의 비난을 뿜어낸다. 그러나 주인이 조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서둘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며 양처럼 순한 목정을 보인다. 버스나 기차에 올라 집으로 향할 때면 그는 백인들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무리에 합류한다. 하지만 경찰이나 시장 앞에 서면 행여 뒤질세라 정부를 칭찬한다. 한마디로 이런 흑인은 완전히 짓밟힌 채 불행을 감수하는 조개 껍데기이며 그림자와 다름없는 인간이다. 노예이자 양처럼 소심한 태도로 억압의 멍에를 둘러싼 황소이다. 흑인들 스스로에게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흑인 탄압을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은 흑인이라는 자의식과 자부심 그리고 흑인의 능력과 업적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흑인들이여 우리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자. But nowhere in these documents do you say that the white government is doing anything good? Well, it does so little good, my lord, that it is not worth commenting on. But surely that approach inflames racial hatred and anti-whiteism. My lord, blacks are not unaware of the hardships they endure or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to them. We want them to stop accepting these hardships, to confront them. People must not just give in to the hardships of life. They must find a way, even in this environment, to develop hope. Hope for themselves, hope for this country. Now, I think that is what black consciousness is all about. Now, without any reference to the white man, to try and build up a sense of our own humanity, our legitimate place in the world. 비코는 백인의 도움 없이 흑인 스스로 인간성 회복과 진정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Black is beautiful 이라는 슬로건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흑인 노예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게 된 잘못된 인식에 대한 수정 작업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운동은 비코에 의해서 더욱더 대중화됩니다. But why do you use a phrase like black is beautiful? Because black is commonly associated with negatives. The black market,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anything which is supposed to be bad.
Then why do you use the word? Why call yourselves black? I mean, you people are more brown than black. Why do you call yourselves white? You people are more pink than white. Precisely. 비코는 충분히 백인 재판장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다른 백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듯이 흑인으로서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흑인 스스로가 이그러진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인종적 우월주의에서 출발된 잘못된 메시지를 향한 저항이며 바로잡으려는 시도입니다. 흑인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 활동과 혁명 이전에 잘못된 흑인 의식을 스스로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의식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의식 운동은 흑인 저항 운동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던 1976년 6월 16일 소웨토 봉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The school children in Soweto are on strike. Citing something called black consciousness. They have refused to study Afrikaans, refused to be trained simply as servants to the system. The name Biko has been uttered here and there. Beginning of the end, Donald. Change the way people think and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What's the government's reaction? Tense. Troops have been sent in to restore order. The kids. They may shout a little bit, break a few windows, but Now stop! Stop right there. This is an illegal gathering. I'm giving you 3 minutes to disperse. Go home. Go home. I'm warning you. Sergeant. Get ready. I'm warning you. I'm warning you. Sergeant. Fire! 영화 후반부는 도널드 우즈의 남아공 탈출을 그립니다. 그의 망명으로 비코의 부검 사진은 전 세계에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두개골이 함몰된 참혹한 죽음의 배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비코의 의로운 죽음은 국제사회의 의식을 깨우고 그의 유해는 무기금수 조치를 포함해 남아공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남아공 흑인들과 세상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넬슨 만델라에게 집중하였고 그 후 만델라는 남아공 민주화 투쟁의 새로운 상징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스티브 반트 비코, 그가 살았던 세상은 피부색으로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검은 피부와 하얀 피부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세상에서 그는 차별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그의 흑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Black is beautiful. 여러분, 당신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십시오. 스티브 비코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피부색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 결정짓는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전능하시며 인격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